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료 언론인들이 때로는 목숨을 협박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당혹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특파원들,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가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서 테러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제 메일로 보내온 협박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수 한국 언론사 중국 주재 특파원들, 이 기자들을 상대로 신체에 유해를 가하겠다. 그다음에 욕설로 뒤덮인 그런 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중에는 이제 특파원 개인을 남조선의 개 XX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고 또 펼쳐 죽여버린다. 어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라는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 그 본인은 등골이 오싹할 수도 있겠다. 그 부족들 또 매일같이 학교를 오가고 있는 그 어린 자식들 현지에서 말이죠. 여러분 탈탕치다는 말 아이고 참. 우리말로요 인도질 한다는 말입니다. 별로 여러 번 아유 말로 옮기기도 끔찍한데요. 그런 우리 끔찍한 왜 사면 기사에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사망한 피해자를 칼로 한 번이 아니라 뭐 수십 번씩 이렇게 찔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칼로 여러 번 찢거나 지는 것 고기를 다지듯이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팔탕 친다 난도질 이런 건데 중국에 있는 우리 특파원들을 향해서 팔탕 쳐 죽여버린다 꼭 찾아내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일들은 하나같이 발신인을 알아볼 수 없게 주소가 아주 교묘하게 이메일 주소가 조작이 돼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뭐 세계 해커 대회에서 김책공대 학생들이 1등에서 4등까지 휩쓸었다면서요. 이런 쪽으로 호가 나 있는 반이다 싶기도 하고 이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세력들이 북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그쪽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침이 하달됐다고 그래요. 현지에서 맞닥뜨리면 카메라를 부수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하라. 죽이겠다고 하라. 이제 그러면서 그런 지침이 하달이 되면서 북한 인권 운동가 일부 그분들의 사진, 사진까지 하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하고 친한 나라 그쪽에 공관에 다 하달이 돼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 당국에게 한국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 요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 말이 얼마나 먹혀 들런지요. 과거에도 북한은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곤 했었는데 국내에 정착한 주요 탈북민, 인권 운동가 메일 보내서 협박 공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파리 주재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그런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면 거기 출장을 가곤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그 유엔 회의장이 열리면 그 뒤편에 있는 기자석에 앉아서 이제 발언도 듣고 취재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여름철이었는데 이 짧은 셔츠를 입은 그 머리를 아주 깍두기 머리로 이렇게 짧게 깎은 사람이 제 옆자리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김광일 기자 되십니까?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얼결에 네 그렇습니다만 그랬더니 저는 일본에 거류하고 있는 무슨 뭐 어류 뭐 무슨 뭐 단체 누굽니다. 딱 이러더니 몸 조심하시라요. 요즘 북조선 아이들은 조선일보를 보면은 침을 뱉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어휴 뭐 정말 저 그때 당시에는 저 파리 우리 공관에 나와 있는 이제 국정원의 고위 간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비책 같은 걸 마련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국정원 그 간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말아라. 아, 꼭 2인 이상 함께 다녀라. 그런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그 북한 사정, 북한 대사관에 좀 이렇게 접촉이 가능한 그 어떤 분이 이제 북한 쪽에 연락을 해봤답니다. 아니 파리에 있는 김광일 기자 왜 그러느냐? 도대체 너희들하고 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대답이 막 그 모스크바에 그때 이제 조선일보 특판이 황모라는 그 특판이 있었는데요. 아 황모도 괜찮은 건데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라요. 또 이런 대답을 했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아무튼 어, 매우 좀 불안하고 찜찜했던 그 때가 또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훔쳐버리겠다. 북한이 중국 내 한국 언론인과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고도의 심리전으로 나섰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국경 통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탈북민들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중국이 7월 1일 그러니까 이달 1일부터 간첩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반간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매우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확대 강화된 중국의 간첩법. 기존에는 5개 장에 40개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6개 장에 71개 조항으로 늘어났습니다.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졌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 국가의 기밀 정보,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그런 것들을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하면 간첩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국가기관, 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 기반 시설, 촬영,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그 대리인에 대한 협력 모두 다 간첩 행위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쭉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은 중국에 있는 언론인들 특히 조심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업의 주재원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관광객들
이제 그 중국에 관련된 뭐 자료를 검색했다든지, 뭐 지도를 이렇게 살펴봤다든지, 사진을 봤다든지 또는 찍었다든지, 통계 자료를 찾아봤다든지, 그런 걸 찾아본 흔적이 스마트폰에 남아있고, 노트북에 남아있고, 이러면은 간첩죄에 엮일 수 있다. 엮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의 경우, 가령 뭐 근처에 군사시설이 있는지, 국가기관이 있는지, 방산업체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냥 경치가 좋아서 야 여기 거기 서봐 그쪽으로 서봐 야 여기 경치 괜찮네 하고 사진 착각 찍었는데 그 저 멀리 뒷배경에 뭐 무슨 무기 만드는 공장 굴뚝이 있었다. 이러면 간첩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시위 현장 찾아가지 말라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종교 활동, 시위 현장이나 종교 활동 정말 조심하라. 걸면 걸리게 돼 있다. 물증이 없어서 간첩죄를 입증하지 못해도 그러한 정황만 있어도 벌금을 우리 돈으로 900만 원, 중국 돈으로 5만 위안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세력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 특파원들에게 상처버리겠다. 이런 이메일 협박이 온 겁니다. 지금 아마 그쪽에 있는 우리 특파원들 신변 보호 특별하게 주의를 하고 공식적으로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